자, 마지막 문제예요. 문제 3. 재심은 가의 관점을 제시하고 나를 활용하여 다를 비판하시오. 그리고 500에서 600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를 요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를 비판해야 되는데 관건은 이거죠. 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의 방법은 제시문을 직접 읽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논제만 읽어봤을 때는 비판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비판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읽어봐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가부터 볼게요. 사실이란 결코 생선가게의 생선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넓고 아득한 때로는 접근할 수 없는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와 같은 것이다. 은유적인 표현이라서 알 수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역사가가 무엇을 잡아낼 것인지는 부분적으로는 우연에 달려있기도 하지만 주로 그가 바다의 어떤 장소를 고르는가 그리고 어떤 고기잡이 도구를 선택하는가에 달려있다. 중요한 내용은 이제 고르는가 선택하는가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가가 어떻게 고르는가 어떤 걸 고르는가 선택하는가 이 부분이 체크되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요소는 그가 어떤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지만 대체로 역사가는 자기가 원하는 사실을 손에 넣으려고 한다. 역사란 해석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 이 부분이 어,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라는 것이 사실 생선가게 뭐 생선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 주어져 있다는 게 아니죠.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바닷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내용은 원하는 걸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는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단어로는 고기를 사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역사가는 사실을 선별해서 해석해낸다라는 것이 제시문 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나를 볼게요.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다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92년 10월 12일 콜럼버스의 도착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에게 새롭고 역동적인 역사의 출발점이 아니라 제왕과 파괴의 시작이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콜럼버스의 도착이 화제가 되겠고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에게라고 해서 해석의 대상이 나오죠. 다 읽어봐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지만은 우선 미리 얘기하자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의 관점에서 글을 읽어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에게는 제왕과 파괴였다라는 겁니다. 고대부터 아메리카 대륙에는 독자적인 정치 체제와 문화를 가진 아스테카 문명과 잉카 문명이 번영했다. 그러나 신항로 개척 이후 스페인의 정복자 코르테스와 피사로의 군대가 원주민의 집과 터전, 문화와 예술, 언어와 신앙을 파괴 말살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어떤 신앙로를 개척한 스페인을 정복자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파괴 말살하고 대량 학살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왕과 파괴 이것을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에게 스페인은 정복자고 그 다음에 이들은 제왕과 파괴의 어, 희생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괴와 말살, 대량 학살 이런 표현들을 답안에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이렇고요. 두 번째 문단은 이후 유럽의 식민 세력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강제로 동원해 대량의 금과 은을 채굴하여 유럽과 아시아로 가져갔다. 채굴해서 가져갔다라는 내용 첫 문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사탕수수, 담배, 목화, 커피 등의 상업 작물을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을 동원하여 생산했다. 그래서 노동 착취까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내용이 나오고 광산 채굴과 상업 작물 재배는 노동 강도가 셀 뿐더러 원주민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감시와 처벌이 동반되었다라고 해서 노동력 동원한 거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요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뭐 같은 노동이니까 넘어갑시다.
유럽에서 전래된 천연두와 홍역 같은 생소한 전염병 역시 면역 체계가 없었던 원주민에게는 치명적이었다. 또 전염병까지 이렇게. 그리고 질병과 혹사에 시달린 아메리카 원주민이 잇따라 사망하자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데리고 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였다. 자,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데리고 온 거는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과 큰 관련이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어, 자원을 약탈해 간 것, 노동력을 착취한 것, 그 다음에 전염병을 퍼뜨린 것,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재앙과 파괴의 시작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두 번째 문단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시문 나 같은 경우에는 가의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이 글을 쓴 서술가, 이제 역사가가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의 관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해석했다. 그러니까 어, 콜럼버스의 도착을 이런 식으로 재앙과 파괴의 시작이라고 해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달을 볼게요. 달을 보면 1492년 10월 12일 콜럼버스, 똑같이 이제 콜럼버스 얘기가 나옵니다. 신대륙 발견은 인류 역사를 바꾼 대사건이었다. 그래서 나에서 나온 내용과 대응을 시켜보면 여기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입장에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인류, 사실상 유럽이죠. 유럽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뭐를? 신대륙 발견을요. 이거를. 그래서 유럽의 입장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미지의 세계를 찾아 나선 콜럼버스의 개척 정신은 신구대륙의 교류를 촉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척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대응을 시켜보자면 앞에서 나온 정복자라고 표현한 부분과 대조가 되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정복자인데 유럽 사람들에게는 개척한 개척 정신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지구상의 전 지역을 하나의 교역망으로 통합하는 데 기여해 오늘날 세계화의 기원을 열었다. 세계화로 정리될 수 있고, 그리고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감자와 고구마는 대표적 구황작물로서 유럽 및 전 세계로 전파되어 배고픔에 시달리는 많은 생명을 구하였다. 여기서도 전 세계 입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아메리카 원주민의 입장에서 쓰고 있지는 않죠. 다 약탈당한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약탈당했는데 이들에게는 구원의 작물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언어, 문화, 종교를 비롯한 유럽의 선진적 문명과 제도가 신대륙에 이식되는 발판을 마련하여 미개하다고 표현하죠. 미개한 원주민의 삶과 복지를 개선하였다. 이렇게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여기서는 나에서는 재앙과 파괴 이렇게 쓰고 있죠. 재앙과 파괴인데 여기서는 음, 어, 미개한 원주민의 삶과 복지를 개선했다. 이렇게 계몽의 입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계몽해졌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특히 스페인을 필두로 한 유럽 각국은 컬럼버스 등이 수행한 신항로 개척 이후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식민지를 경쟁적으로 건설하였다. 이를 통해 풍부한 원료 공급지와 광활한 시장을 확보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식민지 건설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물화시켜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메리카,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식민지, 이렇게 식민화시켜도 되는 곳, 그리고 원료 공급지 이런 것들을 그 노동력 착취 가능한 곳 이렇게 판단하는 관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확보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이들이 주도한 대상 무역은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있는 삼각 무역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앞에 나온 세계화와 관련이 있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고. 자, 유럽 상인들은 무기, 직물, 철 등을 아프리카에 팔고 그 수익으로 흑인 노예를 구입해 단일 품종의 상업작물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아메리카 농장주에게 팔았다. 그리고 이 농장에서 재배한 설탕과 담배 등을 구매해 유럽으로 가져와 큰 이익을 남겼다. 그래서 잘한 것처럼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 농장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럽 사람이겠죠. 원주민이 농장주는 아니겠죠. 그래서 철저히 약탈한 모습을 이렇게 무역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익을 남겼다라고 표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민지를 정당화시키는, 정당화라기보다는 미화시키는, 예,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단. 한편 아메리카의 금과 은이 이번에는 이제 광물이 나오네요. 우리가 이제 나에서도 광물 나왔죠. 그래서 금과 은이 유럽 각국으로 풍부하게 유입되었으나 그 결과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는 크게 올랐다. 이로 인해 토지에서 나오는 고정된 지대를 받던 봉건 영주는 경제적 타격을 받은 반면 상공업에 종사하던 시민 계급은 큰 이익을 얻었고 농노들의 지위도 향상되었다. 여기까지는 뭐 별 의미가 없고 뒤에 평가가 나오죠. 해외 식민지를 확보한 유럽 각국은 상업, 제조업, 금융업을 크게 발전시켰으며 발전이라는 의미로 보고 있고 유럽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성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상공업자들이 축적한 자본은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근대 자본주의 그다음에 세계화 여기서 나오죠. 세계화 이런 식으로 유럽의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처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우선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제시문 나와 다를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은 이거죠. 제시문 가죠.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나와 둘 다 역사의 한 다양한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 둘 다 어쨌든 역사가가 자신이 원하는 사실 해석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사실도 고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나를 활용해서 다를 비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답안을 쓸 때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해 나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논제에서 가를 제시하고 나를 활용하여 다를 비판하시오 이렇게 쓰면은 제시문이 순서대로 요약되는 방식으로 답안을 쓰는 것이 가장 편하긴 해요. 논제를 만들어낼 때도 순서대로 쓸 수 있도록 배열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 차례대로 쓰는 것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더 극적이고 세련되고 좀 뭔가 좀 의미 있게 써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가를 마지막에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를 먼저 써도 되고 다양하게 써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 다 이 의미의 연결 관계를 흐트려서는 안 되고 가나다에 나온 내용들이 정확하게 다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선은 가는 우리가 이제 쉽게 파악이 됐고 나와 다를 비교를 해보면 읽으면서 조금씩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해석의 주체가 여기 나오는 원주민이냐 아니면 이제 인류 역사, 근데 유럽인의 관점에서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원주민에게는 제왕과 파괴였지만은 유럽 사람들에게는 개척 정신으로 해석이 되고 세계화와 그다음 밑에 나오는 근대 자본주의를 열어준 하나의 계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채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전염병까지 이렇게 아주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유럽 사람들에게는 계몽했다. 그리고 시장을 확보하여 큰 이익을 남겼다. 그 다음에 유럽 경제가 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물론 이제 여기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작물을 수탈해 간 것들 이렇게 노동력을 수치하고 광물은 또 어디 나와요? 광물은 여기 뒤에 나오죠. 여기 광물도 나오고 이렇게 아주 싼 값에 빼돌린 것들 이런 것들을 긍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요 대응해서 써줘야 되는데 다만 달을 비판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비판할 때는 달을 먼저 보여주고 그렇지 않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은 각각 요게 정반대의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쓰는 것도 괜찮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나를 먼저 써주고 하지만 다에서는 이렇게 잘못 쓰고 있다,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추상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모습이 궁금할 텐데 답안을 한번 보면서 답안에 있는 우선 해석을 하고 답안을 해석하고 나중에 첨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시 답안을 보면 근대 유럽의 입장에서 본 다에 의하면 여기서는 다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쓰고 있습니다. 가를 먼저 쓰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다가 먼저 나오고. 자, 우선 읽어는 볼게요. 다에 의하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전 세계 교역망을 통합하고 무역에 관한 문제죠. 그다음에 서구 군대 문명을 전파하여 아메리카 원주민을 문명화하고 계몽의 얘기죠. 역사적 사건이다. 아울러 식민지 개척과 대서양 무역을 통해 유럽 각국의 막대한 부가 축적됨과 동시에 그죠? 수익 이익이 났다는 거죠. 서양 중세의 봉건제가 약화되고 근대 자본주의가 발달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역망 통합하고 뭐 세계화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세계화 여기서는 근대 자본주의 이렇게 큼직큼직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문명화라든지 이익이 축적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고 또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광물이라든지 노동력에 관한 수탈의 장면들을 표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글자 수가 관건이겠죠. 본인의 글쓰기 스타일에 따라서 좀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이 정도만 정리해서 쓰는 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그러나 가의 적절한 고기잡이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가가 나와요. 가가 나오고 역사는 동일한 사건이라도 누가 어떤 입장에서 서술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라고 해서 가를 정리한 부분이 요 정도 됩니다. 더 이상은 없죠. 내용적으로 꽤 많지 않습니다. 가를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원주민의 시선에서 본 나의 콜럼버스의 도착을 이렇게 시선을 우리가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유럽인의 입장에서 본 구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구분해서 정확하게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콜럼버스의 도착을 다와 전혀 다르게 설명한다. 자, 유럽 정복자에 의해 소멸된 아메리카 문명과 원주민을 감안하며 신대륙 발견은 유럽 중심적 시각이 투영된 용어이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뭐 수험생이 과감하게 쓰기 힘들죠. 쓸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거를 굳이 여기 집착해가지고 나는 못 썼네 그런 건 아니에요. 안 써도 됩니다. 자, 유럽의 식민 세력은 아메리카에서 획득한 금과 은, 담배와 설탕 등을 해외로 반출했다.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뭐 광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력이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산 채굴 또는 상업 작물 재배에 강제 동원되거나 뒤에 나오고 있네요. 자, 유럽에서 전파된 신종 전염병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광물, 노동력, 전염병. 요 부분에서 피해를 많이 본 거죠. 자, 부족해진 노동력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로 보충되었다. 사실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의 입장에서 흑인 노예가 오든 말든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빼버립시다. 따라서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콜럼버스의 도착은 제왕과 파괴의 기원이었을 뿐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왕과 파괴라는 것은 이 부분이 주장이잖아요. 이게 미괄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미괄식으로 쓰고 있는데 자, 우선 이렇게 복잡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따라 쓰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고 내용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쓰고 있는지만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지 이렇게 글의 구조가 복잡하고 현란하게 나름 뭐 현란하다고 보기도 좀 그렇긴 한데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꼬아서 썼죠.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면 돼요. 가의 내용을 먼저 쓰는 자, 가의 내용을 먼저 써요. 가의 내용을 먼저 쓰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을 그대로 와서 이렇게 씁니다. 쓰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대로 쓰면 돼요. 재구성한다면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첫 번째 쓰고 두 번째는 나를 쓰면 됩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나를 쓰는데 이 내용 아메리카 원주민의 시선에서는 이랬다라고 쓰는 거죠. 그래, 비판적인 어조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중립적으로 씁니다. 쓰고 나서 그러나 다에서는 비판을 해주면서 제일 위에 있는 이 다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비판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고, 나는 글을 쓰기가 나를 먼저 쓰니까 좀 어색해 라고 하면 우선 가는 쓰세요. 우선 가는 쓰시고, 그 다음에, 달을 쓴 다음에, 네, 이렇게, 달을 이렇게 달을 써놓고, 나로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적절한 것 같고, 글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쓰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를 여기 중간에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은
좀 배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참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라는 것 자체가 나와 다를 포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가 먼저 나와서 우선 선언을 해준 다음에 나 다를 이렇게 써 주는 게 좋아요. 나 가를 중간에 끼워 넣는 것은 글의 흐름을 뭐 출제자야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글쓰기 방식이 다른 대학의 논술 답안을 쓰는 것에 적용이 되느냐?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로 쓰는 것을 권장드리고 꼭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시면서 미괄식으로도 쓰지 마시고 두괄식으로 먼저 주장을 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근거들을 채워 나가는 거죠. 근거들은 뭐 여기 다 같은 경우에는 문명화, 그리고 세계화, 문명화, 근대 자본주의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물론 이제 부가 축적된다는 것도 동시에 마찬가지로 써야 되겠죠. 써가면서 뒤에다가 단순 요약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에서 나오는 거는 뭐 별 짧으니까 뭐 중요한 건 없고 그다음에 나에서 나오는 것은 광물, 노동력, 전염병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이것이 제왕과 파괴의 기원이었다라는 것을 논증해주면 되겠습니다. 근거를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역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역사가는 이 사람들이 역사가들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 근대 유럽인의 관점, 그 다음에 아메리카 원주민의 관점, 이게 역사가들이고, 그 다음에 사실들은, 이 사람, 유럽인의 입장에서 본 사실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될 것이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들은 이러한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에는 가에서 나온 역사가와, 그 다음에 사실, 선택과 해석에 대한 비교와 비판이 여기서 해결이 되는 구조로 써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겠어요. 답안이 조금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다른 대학의 문제를 풀 때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